대충 뭐 한 번씩 제가 읽고 오라고 했었고,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리서치 캠프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한 달 정도는 제가 공부하는 거 스케줄 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줌으로 모여가지고 질의응답하고,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4주차를 짜놨고요. 그래서 이게 다 되면 이걸 다 따라온 사람만 논문을 같이 쓸 건데, 논문은 이제 8월부터 여름방학 때 쭉 쓰려고 하고, 지난번에 이제 해보니까 한 달 정도면은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여름방학 때 혹시 좀 일정이 안 되거나 하면 겨울에 그런 분들은 겨울에 하려고 하고, 그리고 직내 자체도 이게 여름에 다 할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자르기도 애매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 중인데, 이게 어떻게 순서를 할지,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학년을 먼저 할지, 아니면 어제 이제 그거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결정할지, 그거는 못 정했는데, 뭐 가급적으로 자르지는 않으려고 하고. 근데 이제 증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5명 있다 그러면 15개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모이는 대로 이제 쓰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4주 동안 공부하는 걸 다 따라온 사람만 같이 이제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때 증내 쓰기를 할 거고, 뭐 그거를 이제 신청한 사람들을 제가 막 그 다 따라온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자르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어떻게 선발할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고학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그거는 조금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보려는 게 이제 그 직내 논문 강의들이랑 책들을 첫 주차에 볼 거고,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그 직내 논문 관련된 논문들을 좀 제가 몇 개 추천한 게 있는데 그걸 볼 거고요. 그다음에 직내 논문 쓰기 위한 퀴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3주차에는 연구윤리 관련된 이제 교육을 IRB에 이제 심의 의뢰서를 내려면, 그러니까 세 번째 주 이제 윤리에 대한 건데, 그 공용 IRB에서 연구윤리 관련된 교육을 들어야 돼요.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그거 듣고 수료증 받아야 되고, 또 논문을 쓰려면 표절이나 이런 연구윤리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 공부하라고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는 사실 그 증명 논문 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감별 진단, 뭐 한의 치료나 이런 내용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쓰거든요. 근데 이제 학년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감별 진단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데, 사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에도 좀 계속 강조가 되어 있고, 그다음에 그 진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랑 IRB 서류를 어떻게 쓸지 뭐 이런 거를 좀 실제 사례 보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쭉 되면 실제로 이제 그 한 달 뒤부터는 IRB 서류 쓰면서 초고를 쓰는 걸 할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거를 한 페이지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어요? 이렇게 하면. 그래서 이제 그 직내보고 강의는 일단 요 세 개를 제가 유튜브 해놓은 거를 보고, 요 3은 아직 이게 원래 유료 강의인데 제가 제 것만 무료로 좀 풀어달라고 이제 하베스트에다가 요청을 했어요. 그래서 어제 서비스 코드를 달라고 했잖아요. 아직 안 주신 분들이 있는데, 그거 오늘 점심때까지 가입해가지고 서비스 코드 다 주면 지금 여기 있는 선생님들 것만 그 뭐야 여기 하베스트에 요청해서 풀어달라고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녹화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제가 그거 해보니까 다른 사람 강의 녹화해서 비공개로 올렸더니 바로 잘리더라고요. 그 유튜브에서 저작권. 너무 신기한 게, 어제 제가 뭐 하나 강의를 녹화한 게 있어가지고 나 혼자 보려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바로 잘렸어요. 그게.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, 제가 아마 여기서 한 1, 2주 정도 오픈을 해줄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 다 듣고, 그래서 요 이제 첫 주에 요 강의 다 들으시고, 그다음에 이 책은 하나 사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요. 직내보고 작성법에 대한 책. 원광대 도서관에도 있는데 몇 권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첫 주에는 요거 책 사서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, 음, 그래서 이제 요 직내보고 관련된 책 읽어보시고, 요 밑에 있는 건 심화는 꼭 읽어보진 않아도 되는데, 이것도 학교에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서 여기서 직내에 대한 파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1주차는 될 거고, 그다음에 2주차는 사례 논문을 이제 읽어볼 건데, 요 두 개가 이제 작년이 아니라 학기 초에
지금 이제 본삼이죠. 김태형, 김지훈 쌤이랑 썼던 건데 학부생들이랑 하는 건 아마 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. 국문으로 쓸 거니까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두 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읽어보고 아 우리가 쓰는 게 결과물이 요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제 요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제가 썼던 거 국문 논문 중에 뭐 이거 해도 되고 제가 어제 그 공유한 폴더 있잖아요. 공유한 그 압축 파일에서도 논문 많이 있으니까 이 네 개 정도가 좀 깔끔하게 쓰여진 것 같은데 뭐 이거 봐도 되고 아니면 네 개 다른 거 봐도 되고 해서 한 국문으로 된 거 한 네 개 정도 좀 읽어봐라.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것도 한 개 정도는 좀 읽어보시라고 그 제가 그 알지 뭐야 압축 파일 준 거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거 봐도 되고 그래서 이제 2주 차에는 이렇게 논문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심화라고 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케어 체크리스트라는 게 뭐 그 증례 논문을 쓸 때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해놓은 체크리스트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논문을 쓰면 웬만하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 그 케어 체크리스트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폴더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요새는 영어 이거 이제 이 여기 링크해놓은 논문이 케어 체크리스트의 각각 항목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떤 의미고 예시가 어떻고를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논문인데 그거를 그 영어로 된 논문인데 요새는 디벨이나 뭐 챗GPT나 구글 같은 데 올리면 다 한글로 번역해 주잖아요. 그래서 한글로 번역해서라도 좀 봐주고 그래서 이거를 읽어야 아 내가 직내 논문 쓸 때 어떤 것들이 논문에 들어가는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어서 네,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2주 차에는 이런 직내 논문 사례랑 직내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케어 체크리스트를 읽어볼 거고 그다음에 3주 차에는 이제 연구윤리와 관련된 건데 그 이제 여기 이제 써놨는데 공용 IRB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 강의 들으시고 이거 강의 들으면은 여기 보면은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자 교육이 있거든요. 이거를 내가 안 써놨구나.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자 교육만 들으시면 돼요. 다 들을 필요 없고 요 중에서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자 교육 맨 위에 거 이것만 들어서 수료증 받고 이 수료증이 있어야지 IRB 서류를 나중에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다 들으시고 이거 들으면 이제 아 연구윤리가 이런 거구나 좀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연구를 수행하는 윤리 이제 연구윤리는 크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수행의 윤리가 있고 논문을 쓸 때의 윤리가 있거든요. 논문을 쓸 때의 윤리는 이제 표절이 제일 큰 거겠죠. 그래서 이 표절에 관련된 거를 제가 따로 뭐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연구윤리교육센터에 보면은 올바른 인용 표기를 위한 길잡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다 표절이 뭐고 인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있거든요. 이거를 제대로 숙지를 하셔야 논문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초고를 다 써서 레퍼런스도 다 찾아오고 레퍼런스를 그 조테로라는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으로 워드를 써서 다 달 거예요.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뭐가 표절인지 아닌지를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이제 이거 보시고 제가 참고로 했는 영상도 몇 개 있는데 읽어보고 이제 아 이렇게 쓰면 표절이고 이렇게 하면 표절이 아니구나를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을 어떻게 찾아보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은 내가 논문이라는 게 내가 그냥 썰 푸는 게 아니고 다 썰푸는 게 일부 있지만 되게 그건 일부분이고 남의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근거를 달아서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그걸 이제 참고 문헌을 단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고 문헌을 찾을지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고 문헌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구나 또 공부하고 그 참고 문헌을 찾았으면 논문에다 참고 문헌을 달아야 되잖아요. 그거를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데 엔드노트랑 조테로라는 걸 제일 많이 쓰는데 엔드노트는 유료 프로그램이어서 그냥 조테로가 무료라 조테로라는 거 쓸 거예요. 그럼 이거 사용법 제가 가르쳐 드릴 거 아니고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조테로 어떻게 쓰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거는 물어봐도 뭐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. 그냥 이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되는 거라.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다 있으니 참고문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튜브 찾아봐서 조테로 그 프로그램 사용법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양이 많은데 물론 이제 제가 의학 논문 쓰기 내용이 그 증례 논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9번에 좀 써놓긴 했어요. 9번에 증례 논문은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쫙 써놨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
의학 논문 쓰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이게 지금 알면 쉬워지는 의학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인데 이게 어, 되게 의학 논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얘도 한번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연구가 좀 관심이 있는 거고 연구를 한다는 건 결국 산출물이 논문이잖아요.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산다면 전 이 책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사서 보면 두고두고 좀 보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주차에 어떻게 보면 제일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아마 이 책 보는 걸 거거든요. 3주차가 조금 빡빡할 수도 있는데 뭐 그리고 이거는 이건 순서를 해놓은 거지 사실 제가 보니까 3주차가 약간 좀 빡빡하긴 해요. 그래서 미리 좀 땡겨서 해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2주차, 3주차에 그것까지 완료하라는 거지 뭐 뒤에 걸 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요 뒤에가 조금 빡빡해서 미리 좀 땡겨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이렇게 간별 진단하는 게 뭔지 이렇게 기사 써놓은 게 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사 실습 때 이제 임상술기 실습할 때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 다 저랑 할 건데 간별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한 시간씩 수업을 해요. 근데 결국 그게 증례 논문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이 사람이 무슨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게 뭐 무슨 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다른 거는 이래서 배제가 되었어를 그 논문에 써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면은 본사 지금 그 수업 조금 약간 소리가 좀 안 들리긴 하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. 뭐 이거를 한 시간 다 볼 필요는 없고 37분부터 그 어떻게 하면 간별 진단을 하는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조에서 했던 거 의사조 자료를 또 공유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상복통인데 아마 상복통의 진단이 췌장염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상복통에 호소하는 사람이 왔을 때 췌장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배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간별 진단을 하는구나 좀 감이 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CPX 이런 의대 책들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갈 건데 요거는 제가 뭐 굳이 막 책을 추천을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건 공부를 더 할 거면 CPX 관련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RB 서류를 실제로 논문을 쓰려면 IRB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태영쌤, 주민쌤 했던 IRB 서류를 예시도 갖다 놨고 또 IRB에서 뭐를 지적을 했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이제 예시를 해놨고 이것도 선생님들이 다 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봐주기만 할 거고 IRB 내면은 이제 거기서 뭐 코멘트가 올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선생님이 직접 달아서 할 거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,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완료를 하면 이제 8월 달부터 준비되어 있는 증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뭐 증례가 모자라고 하면은 이제 겨울에 할 거고 혹시 이제 뭐 그러면 겨울에 쓰는 사람들은 이번 리서치 캠프에는 사실 상을 내기는 어려운데 그럼 내년에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고학년부터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되면은 논문 초고는 그 8월부터 이제 준비된 것부터 할 거고 요거는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좀 그 증례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가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놨고 이거를 보고 이제 제가 그 추천해놨던 논문들 제가 쓴 증례 논문들 같이 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맞춰서 해놨구나가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다른 증례 논문을 보면 또 이렇게 안 썼거든요. 좀 다르게 쓰기도 해요.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좀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논문들은 이런 스타일로 돼 있어서 이 뒤에 이제 요 내용들 보면서 내가 추천했던 논문들이랑 좀 맞춰보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볼 수 있을 거라서 요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그 증례 논문들을 읽어보면 좀 이렇게 썼구나가 좀 그 와 닿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매뉴얼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가 11시에 볼 거니까 그 제 방으로 오셔도 되고요. 집에서 해도 되고 아무래도 이제 오고 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단체 줌에서 뭘 물어보질 않잖아요. 질문하라고 해도. 근데 이제 오면 줌 미팅 보통 질문 안 하면 사실 뭐 10분이면 끝나거든요. 뭐 제가 진도 일일이 개별적으로 체크할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궁금한 거를 물어보게 할 건데 이제
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려는 거고 근데 이제 좀 물어보기 약간 부끄럽고 애매하고 하면은 11시에 오셔가지고 줌 닫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하니까 그건 이제 편할 대로 하시고 그러면 일주차에 책 공부하고 강의 듣고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이제 줌이나 방에 모여서 이제 할 거고요. 요 마지막 이제 3번 하베스트 강의는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제가 서브스코드 모아가지고 그쪽에 오픈해달라 그러고 뭐 틀고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 그때까지 되면은 보고 오면 좋고 안 되면 요건 뭐 뒤로 미루고 그 다음 거 이제 하면은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최대한 좀 이렇게 분량을 균등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 사실 그게 뭐 100%는 안 되니까 뒤에 게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땡겨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으로 나누는 거지 뭐 이거를 막 무조건 지켜라는 아니어서 물론 이제 그 주차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했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게 있나요? 공유는 끌게요. 네, 질문 없죠? 역시나 아무도 안 물어보.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? 그 매뉴얼 중에? 아니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? 누가 제일 막내냐, 여기서? 제일 학번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? 2022. 22는 없네? 박예은 선생님, 선생님 제일 막내다. 뭐, 듣고 잘 이해 안 되거나 모르겠는 거는 없어요? 네, 괜찮아요. 2학번이면 지금 본일인 거죠? 네. 네네. 네. 그러면 뭐, 본일도 이해했으니 나머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, 그러면, 어, 그, 뭐지? 하베스트 서비스 코드 안 써주신 분들은 점심때까지 다 써주시고, 특별히 뭐 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고 녹화한 거는 제가 줌에다가 공유를, 아니, 단톡방에다 공유를 할게요. 네, 그러면 끌게요.